자, 우리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수 f가 x, y로 주어져 있는데, 자, 이변수 함수 쭉 주어져 있지. 자, 이 점 1,1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이래, 이번. 아,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자, 이번에는 감소예요, 감소.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소하는 방향은 뭐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였죠. 요건 좀 암기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고,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봅시다. 그레디언트 f. 저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 붙고, 자, 편미분 하면 되죠. 일단은 2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자, 속미분 1이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거 콤마. 자, 요거 좀 크게 해줄게요. 자, y로 편미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거 1,1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에 1 넣으면은 이거 날라가죠. 그럼 1이고 이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그냥 1이죠? 자, 이것도 정규 안 돼 있고 그냥 바로 4번으로 나와 있네요. 너무 쉽지 그냥. 그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냥 너무 쉬운 거야. 요건 그리고 저 이변수 함수니까 계산도 더 쉽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 3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따로 구입하실 건 없고, 올해 거는 좀 구입하셔야 돼요. 올해 거는 저 김영 저기 뭐야 연구소에서 만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는 나도 없으니까 그거는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뭐 따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예전 거까지 전부 다 필요한 거. 그래서 이번 거는 뭐 교재가 얼마였더라? 막 한 좀 비쌌는데 그거. 그래서 그거 좀 구입하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아마 팔 거고, 시중 교재예요, 그냥. 시중 무슨 뭐 인터넷 서점 이런 데 있잖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파는 거니까 그거 하나는 좀 구입하셔야 돼요. 올해 거는. 자, 근데 뭐 올해 거를 뭐 미리 좀 풀 필요는 없고, 올해 거는 좀 다른 연도 다 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이 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책이 19년도까지 기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 거 이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21년도가 이제 올해 저 봤던 기출이고, 올해 초에 봤던 기출이고, 이제 작년 것도 책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책에 좀 19년도까지는 있으니까 약간 그 연도까지 좀 풀 때는 조금 기억에 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틈틈이. 알겠죠?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물론 틈틈이 이거 책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문제네. 왜냐면 그 기출 문제 똑같이 넣은 거거든. 뭐
바꾼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조금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19년도까지 기출 풀 때는. 자, 근데 그 20년하고 21년은 완전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새로 보는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나중에 해주는 게 좋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게 좀 더 최신 기출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 11월 한 저 말 정도? 그 정도부터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출은 좀 아껴뒀다가 이제 그 시험 뭐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한 초에 12월 뭐 7일 날 항공대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한 12월 1일부터 쭉 해서 한번 나머지 기출들도 쭉 보고 그다음에 이 뭐 20년도 21년 것도 한 그때 좀 보면은 괜찮긴 하겠죠. 그지? 왜냐면은 너무 또 미리 풀어놓으면 나중에 또 할 게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7일이 저 항공대 시험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항공대 기출 있죠. 거기서 이제 했던 거 그 뭐야 오답노트 했던 거 그런 문제들도 한번 싹 보고 왜냐면 비슷한 유형 또 나올 수 있거든 같은 저 학교면은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스타일도 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유형 좀 내고 어디를 좀 위주로 내는지 어떤 파트에서 좀 위주로 내는지 그런 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는 또 큰 차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편입 시험이라는 게 매년 좀 갑자기 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항공대도 원래는 한 선형대에서 한 10문제 냈었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미적분해서 냈었는데 갑자기 한 20년도부터인가? 한 2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복소수를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항공대도 좀 복소수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좀 대비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중앙대 그다음에 홍대 요 두 군데만 좀 그 대비하는 거였거든요. 복소수가. 근데 항공대까지 좀 늘었어요. 좀 최근에는. 그래서 그 항공대 대비할 때도 이제 그 복소수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소수 이제 맨 막판에 배우거든. 그리고 올해는 좀 특강으로 할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그 맨 막판에 하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지. 많이 복습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그 항공대 시험 볼 때는 복소수 내용 좀 위주로 하다가 또 시험 보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기출을 미리미리 풀어도 되는데 좀 예전 기출 먼저 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최신 기출로 하는 게 좀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이런 효과도 있거든. 이게 완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잖아. 그쵸? 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죠. 20년도 기출은. 그러니까 이제 좀 실제로 시험 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 학교. 그래서 이제 그 경험으로 좀 올해 시험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알겠죠? 자, 그런 패턴으로 가면 좀 좋아요. 자, 우리 대표형 3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은 우리 함수 f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탄젠트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점 마이너스 5,1,1에서 f의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사항이죠. 자, 그러면 이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 자체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뭐가 된다? 요건 뭐 등호죠. 뭐 실수배 이런 거 없어요. 최대값 자체는 그레디언트 f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뭐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건 별로지. 알겠죠?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이거는. 저 유도도 했죠. 그 뭐야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위 벡터 없어지고 쟤만 남아. 그쵸?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f의 크기 구해주면 끝. 일단은 그레디언트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구하면은 자, 편미분이죠. 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시컨트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묶어주면 좋지.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2y 더하기 3z.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게 좋아. 시컨트 막 두 번 더 써야 되잖아. 그냥 따로따로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만 곱해주면 뭐만 써주면 돼. 속미분들만 써주면 되지. 그지? 그럼 여기 1, 2, 3 이렇게 되네.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냈고 점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0 되잖아. 그럼 시컨트 0은 뭐예요? 1이지. 코사인이 없으니까. 그럼 1의 제곱 1이니까 결국은 뭐다? 1, 2,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끝났네.
자,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은 그레디언트 f의 크기니까 요 놈의 크기 몇? 루트 13가? 너무 쉽죠? 그치? 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돼요. 너무 쉬운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죠? 너무 중요한 내용. 자, 쭉 해봅시고 잠깐만. 3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3번 한번 봅시다. 우리 점 3분의 1, 2분의 1. 자, 여기서 함수. 자, 이변 함수네요. 요거의 변화가 최소인 방향은 V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변화가 최소인 방향. 자,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F였죠. 자, 이걸 근데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벡터 V 방향으로 자, 요 방향 도함수 구하는 상황이죠. 그럼 방향 도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결국. 이 최소인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의 크기다 라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되죠?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냥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자, 그래서 편미분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자, 이거 점은 뭐 그냥 뒤에다 쓸게요. 자, 대입하면 뭐 나오지?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크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의 크기는 자, 이거 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2 빼고 1, 그러니까 2루트 2루트인데 마이너스도 앞에 붙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자, 그러면 요거 뭐 루트 8로도 나타낼 수 있죠? 너무 쉽다 그냥. 그쵸? 그러니까 뭐 문제 읽고 이게 방향도함수 최대최소 구하는 거구나. 그럼 최대면 저 그레디언트 크기, 최소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크기. 이게 다야 그냥. 알겠죠? 자, 정리하고 우리 3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벌써 이제 9월이죠, 여러분들. 밤에는 이제 좀 약간 쌀쌀하던데. 야, 벌써 이제 9월이고. 진짜 9월, 10월, 11월 세 달 남았어요, 이제. 100일 이제 D-100일이야, 이제. 두 자릿수에 이제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저기 항공대 시험은 진짜 한 100일 이내로 남았을걸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 그 남은 세 달 이제 네 달 주요 학교까지는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진짜 최대한 해야 돼요. 열심히. 이젠 진짜 물러설 곳도 없어.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돼 이제. 다른 거 다 저 뒤로 하고
공부만 해갖고 승부 봐야 돼요 이제. 진짜 이 수학이 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약간 지금은 막 내용도 좀 잘 안 잡힌 것 같고 막 뒤죽박죽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게 기출 한 3개년치? 한 2개년치만 해도 2개년치, 3개년치만 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그래서 좀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 했던 학생들은 다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좀 상향 평준화가 돼. 점수가.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그 막 뭐 10% 안쪽하고 한 30% 안쪽이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크질 않아요. 수학 점수가 비슷비슷해 사실 30% 안쪽으로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내가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을 텐데 그 서성한 있죠. 그 최상위권은 사실 수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웬만큼은 좀 상향 평준화 돼요. 그러니까 10%나 30%나 점수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고. 근데 영어는 10%하고 30%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사실 영어가 좀 퍼센트 높게 나온 친구들이 되게 유리해요. 서성하는. 수학은 사실 30% 안쪽이어도 그렇게 점수 때는 절대적인 점수는 꽤 높거든. 30%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영어는 진짜 큰 차이가 나. 학생들마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막 엄청 높잖아. 점수가. 영어. 근데 이제 한 30%대 되면 급격히 떨어지죠. 점수대가. 그래서 그 상위권 학교 가려면은 수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해야죠. 근데 막 진짜 막 엄청 잘하고 그런 거랑 막 조금 잘하고 그런 거랑 막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매년 보면은 이제 서성한 학교 가는 친구들은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잘 가는데 영어 잘하는 친구가 또 잘 가요. 수학은 조금 부족했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는 돼야죠. 한 30% 내에는 좀 들어야 되는데 좀 그래도 막 10% 정도는 좀 안 드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한 영어가 막 한 10%대 나온다. 그 정도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 개 또 시험 어느 정도 또 잘 보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한양대는 또 수학 비중이 좀 높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하긴 한데 한양대는 수학이 60%, 영어 30%, 그 다음에 그 기타 10%니까 좀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나머지 성대나 서강대가 좀 그래. 근데 뭐 그 학교들 말고는 수학이 훨씬 중요하죠. 사실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자, 이어서 우리 3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변삼수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점 P A,2에서 U 벡터도 주어져 있네. 자, 요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A 값 구하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요거는 약간은 좀 유형이 다르긴 하네. 그쵸?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는 이 U 벡터를 막 그 결정을 해줘가지고 그 U 벡터의 방향을 결정해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얘가 고정이 돼 있어. 그렇지?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그라디언트가. 똑같이 근데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그라디언트 F 한번 구해 봅시다. A, P에서 2에서. 그러니까 이게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대입하면. 자, 일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편미분하면 이거 곱미분을 해줘.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겠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속미분으로 플러스 만들었어요. 됐고 그 다음 y 편미분은 그냥 1이지. 자, 여기다가 a, 2 대입이야 그냥.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근데 빼지니까 없어지네. 그쵸? 이것도 좀 계산해야지. 자, 그럼 얘만 쓰면 되네.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1.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놈하고 얘하고 내적하면 안 되지. 이 크기 1로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알면서도 이게 빨리 하다 보면 좀 실수하기 십상이야. 알겠죠? 나도 뭔가 이 학생 때 저거 좀 짜증났어. 막 실수한 적이 꽤 많아요. 저게 또 선택지가 없으면 좋은데 있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그럴 때는 짜증나지. 틀리면 이런 거. 자, 그래서 크기 1로 만들면은 저거 몇이지? 루트 13?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a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일단 루트 13분의 1은 묻고, 자, 2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3 더해주면 되지. 플러스 3으로. 아, 그러면 이렇게 duf가 a에 대한 몇 변수? 1변3수 나왔잖아. 그럼 우리 이제 1변3수 미분해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이 된 거예요. 약간 유형이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생각은. 자, 그러면은 따라서 자, 요놈 구해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만 구하면 되죠. 나머지 잔챙이들은 필요 없잖아. 그쵸? 요게 최대일 때 이 식도 최대가 되죠. 어차피 여기 더해 준 거고 2배 한 거고 이것도 양수니까 다.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하면 되니까 요 놈을 FA로 잡고 우리 한번 미분을 해 봅시다. F 프라임 A. 자, 최대 최소를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A를 찾는 거예요. 아, 저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겠지? 뒤에 거 미분할 때 속미분. 자, 그러면 이거 묶이잖아. 자, 그러면 F'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인계점이었죠? 그리고 후보가 뭐야? 하나밖에 없지. 근데 최대값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러면 당연히 뭐 증간표나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A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일 수밖에 없다. 후보가 하나인데 최대값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선택지에 뭐 존재하지 않음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선택지에 뭐 없음 이런 게 있으면은 얘가 최소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으면 얘일 수밖에 없지. 맞죠? 이런 것도 미분에서 많이 했었죠. 뭐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내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 그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거니까 좀 같이 봤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해보고 우리 대표형 3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8번 이제 봅시다. 자, 우리 공간에서 온도 함수가 t, 자, 3변함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 중 점, 이제 0,1, 마이너스 1에서 온도가 가장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 아, 온도가 가장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 자, 요거 나타내는 사항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응용 버전이야, 그냥. 그죠? 그 유형인데 똑같아. 자, 온도가 가장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은 어떻게 나타낸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죠, t. 이거 그냥 암기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뭐 말로 나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약간 응용 문제, 온도라고 나와 있을 뿐이야, 그냥. 똑같은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 0,1, 마이너스 1. 자, 이거 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해주고, 자, 편미분 합시다. 그러면 이거 파이에 y 익스포넨셜 xy. 그다음 뒤에는 x 없죠. 이거 콤마. y 편미하면 파이 x 익스포넨셜 xy. 자, 뒤에 y 있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yz 하고 그다음에 속미분으로 파이 z 곱해야죠. 그지? 자, 그다음에 z로 편미하면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yz. 그다음 속미분으로 파이 y 써야죠. 아, 이렇게 해서 끝나네.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넣는 거지. 0, 1, 마이너스 1을. 자, 그럼 쭉 넣어서 이제 벡터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넣으면은 얘 익스포넨셜 이거 다 0이니까 0승이니까 1 되고 여기 1 넣어주면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파이 있고 x 0이니까 다 없어지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얘는 몇이야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우함성질 없애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1이고 마이너스 파이겠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여기는 그냥 파이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파이는 좀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수배 아닌 거. 저 2, 3, 4번은 실수배 아니죠? 자, 1번만 실수배니까 결국은 자, 이걸로 이제 다 골라주면 되지. 되죠? 자, 너무 쉽죠, 그냥? 자, 똑같은 유형이고 우리 4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편입해서 이제 졸업하면은 뭐 취업하기 좀 불리하고 좀 디메리트가 있다. 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막 많이 얘기하던데 뭐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다르겠죠? 어떤 곳에서는 뭐 디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는 뭐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뭐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 보면은 뭐 다들 잘 취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게 근황을 좀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만 뭐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다 뭐 삼성 취업하고 뭐 SK 취업하고 막 다른데 뭐 IT 기업 취업하고 막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디메리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 뭐냐면 어쨌든 편입생이라는 게 이제 재학생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낮잖아. 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될라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한 두세 명 될라나? 100명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한 학년당 뭐 한 100명 정도 된다 치면은 한 1년에 많이 뽑는 학교는 한 10명만 이렇게 뽑는 학교는 그 과는 좀 학생 수가 많을 거야. 아마 공대대나 막 이런 데서 막 그 한 학년당 막 수백 명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뽑는 건데 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뽑는 학교 있죠. 그런 데는 이제 아마 저기 학생 수 자체가 적어서 좀 적게 뽑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뭐 많이 어떻게 취업해봤자 많이 하겠어. 그러니까 뭐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지. 일반 재학생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뭐 디메리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닥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합격하고 봐야지. 그래서 합격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약간 편입생이 유리한 것도 있어요. 좀 뭐 공익영어 점수 이런 데서 좀 유리하지. 왜냐면 편입영어라는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 시험이잖아. 그죠? 뭐 토익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그다음 뭐 탭스, 뭐 토플 이런 거보다 더 어려울걸요? 단어가 그런 거보다 더 어렵잖아, 시험이.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영어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다른 시험 보면 이제 좀 더 할만해지지. 그래서 이제 다른 재학생들보다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편입생은 약간 좀 그 1, 2학년 성적이 없어요. 이제 그 졸업 증명서를 떼면은 1, 2학년 성적 없이 3, 4학년만 있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평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보고 그럴 때 이제 편입한 걸 알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뭐야 왜 편입했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대답만 좀 그 괜찮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래서 한 친구도 제가 좀 연락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전에 가르쳤던. 근데 그 친구도 그 물어봤대요. 면접할 때 물어보는 데가 있었대. 안 물어보는 데도 근데 많았대요. 이제 뭐 면접을 보는데 한 30% 정도는 물어봤던 것 같대. 30% 정도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동기 막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인 것 같다던데. 그냥 거기서 뭐 어떻게 좀 감산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학교 이제 네임밸류하고 과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그런 친구들만 저한테 연락한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좋은데 취업한 친구들은 과가 좋더라고. 학교는 좀 낮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과가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다. 괜히 높은 게 아니다. 좀 그런 거를 항상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그게 너무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건데 조금 이제 항상 그런 것만 좀 그런 좀 뭐야 좋은 과 간 친구들한테만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어딜 취업했다 막 뭐 했다 막 그런 거. 자,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높여야지만 좀 과도 여유가 있어요. 쓸 때 이제 점수가 좀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낮은 과로 막 위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한두 군데만 좀 좋은 과 쓰고 나머지는 좀 왜냐면은 낮은 과 써도 막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높은 과만 다 쓰면 올킬이야 그냥. 알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좀 최대한 높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좋은 과도 좀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배치 상담 다 해줄 거고 그 저기 담임쌤들 있죠? 담임쌤들도 다 해줄 거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점수면은 이 정도가 좋다. 여기는 여기 쓰고 여기는 여기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종합해 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어디 쓸지. 나는 절대 좀 낮은 과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저 다 지원해서 해야지. 점수가 안 돼도. 그러면 뭐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 없죠.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자, 그래서 한번 우리 40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분지 형태의 지형을 갖는 지역의 위치 x, y에서 높이가 함수로 저 이변 함수로 주어져 있네. 자, 위치 1,2에서 높이가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 똑같죠, 그냥?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 f다. 너무 쉽지?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여기 h네, 함수가. 자, 그럼 그레디언트 h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것도 4x 세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6x 마이너스 r. 속립은 1이죠?
자, 끝났고 y로 편미하면 6 x 마이너스 y에 속립은 마이너스 1 해줘야지.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 1,2 대입하면 끝. 자, 그러면 1, 2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은 4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6이죠. 자, 그럼 실수배 이거 마이너스 2 뽑아내면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 높이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변하는 거죠. 이 변하는 애니까 여기 풀마 다 되겠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증가해도 되고 감소해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마이너스 뽑아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 1, 마이너스 3도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3도 돼요. 얘는. 그치? 자, 근데 이제 선택지에 있는 건 저 3번이죠. 자, 그렇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이라고 나오면은 풀마 다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정리해두면 좋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 가장 빨리 증가하거나 가장 빨리 감소하는 것도 결국은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감소 증가해도 변하는 건 가장 빠른 거니까 감소하는 상황도.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1번 바로 봅시다. 자, 어떤 호수의 한 지점에 떠 있는 부표를 원점으로 했을 때 부표에서 동쪽으로 x, 북쪽으로 y 떨어진 지점에 호수의 깊이가 자, h가 이변삼수로 돼 있네요. 깊이가 이제 이변삼수로. 자, 그래서 부표에서 동쪽으로 2, 남쪽으로 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호수의 깊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깊이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 그라디언트 h 크기겠죠? 그지? 그냥 문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읽으면.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야. 자, 일단은 마이너스 2x 그다음 마이너스 4y 자, 대입 2,1 대입하면 되죠? 2,1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 자, 요거 크기 구하면 끝. 4루트이죠? 너무 쉽지? 그죠? 응용 문제에서 제일 쉬운 유형이야.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 해봐요. 자, 우리 내용 하나 좀 이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페이지 67쪽에 자, 5번 내용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봐도 돼요. 뭐 별로 중요한 유형 아니니까. 자, 5번은 이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최대. 우리 아까 평면으로 잘랐을 때 방향도 함수 한번 구해봤죠. 그지? 그거랑 조금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 당연히 이제 이 곡면 이변삼수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상황은 평면이라는 게 저 3차원 상에 있는 평면. 자, 이변삼수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요거를 우리 XY 평면에 수직한 평면, 즉 이제 뭐인 거예요? Z가 없는 거지, 식이. 맞아? Z가 없는 그 1차식 있지. XY 1차식. 아까 좀 나왔던 모양 기억나죠? 자, 이걸로 잘랐을 때 자, 그래서 여기 Z가 없는 거예요. 자, 잘랐을 때 F의 변화율 또는 방향 도함수가 이제 가장 크게 되는 방향은 우리 곡면의 경도 방향과 뭐랑 똑같은 상황?
우리 곡면의 경도 방향하고 이 자른 평면 요게 뭐 할 때? 나란할 때겠죠. 나란할 때. 그러니까 평행할 때라는 거야. 평행. 또는 나란할 때. 돼요? 그 나란할 때가 사이각이 0이니까 최대값 나오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평면의 방향이 결국 그레디언트 방향이 나오면 된다는 거지. 되죠? 아까 그 자른 평면의 방향이 뭐였어요? 그 U벡터 방향이었잖아. 우리 코사인 세타로 막 탄젠트 세타 구했던 거. 그죠? 그걸로 이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대표형 44번이요. 자, 우리 44번 한번 볼게요. 자, A를 실수라고 하고, 자, F가 이변 함수라고 돼 있고, 3차원 공간에서 곡면, 우리 Z를 평면, 자, 요걸로 잘랐을 때, Z가 없는 1차식이죠? 자, 요게 평면이에요. Z축이랑 평행한 평면, XY 평면이랑 저 수직인 평면이다. 자, 우리 점 요거에서 F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되는 A 값 구하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어떤 모양? 이 그라디언트하고 요 평면이 나란하면 되는 거죠. 맞아? 이 그라디언트 방향이 이 평면 그 나란한 방향이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라디언트 F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건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거 코사인 x, y의 속립은 y 곱하고 그다음에 콤마지. 그다음에 y로 편미하면 코사인 x, y 곱하기 x. 그다음 더하기 1. 자, 이거 0,1만 넣어주면 돼요. 저 z는 뭐 넣을 게 없잖아. 그러면 0,1 대입. 자, 0, 1 대입하면 0이니까 1. 1이니까 1, 그 다음에 얘도 0이고 얘 날라가고 1이지. 1,1이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저 평면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평면이 이거 정리 좀 해봐. 정리해보면은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 평면의 결국 방향이 뭐 나오면 된다. 1,1 나오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그라디언트하고 저 방향하고 나란할 때가 최대값 나온다며. 맞죠? 그러면은 자, 요게 1,1 방향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거 y절편 1이니까 그냥 이런 모양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울기 몇? 1이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a 값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요 기울기가 1일 때 얘가 1,1 방향이니까 이 방향하고 이게 나란해야 된다고. 그럴 때가 최대가 나오는 거잖아. 방향도 함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이렇게 이 방향이랑 이 U벡터 방향이랑 나란한 그 그라디언트 방향이랑 나란한 형태가 된다. 라는 거 좀 이해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 44번 이 잘랐을 때 이 유형은 예전에 이 서강대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 뒤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나머지 저 U벡터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사항들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 2번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